10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불교 최대 순환이자 국가폭력의 상징인 12.7 법난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고 치유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념의 장이 기념관이 들어서는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신라시대 화엄사상의 대가로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 찬신 1400주년을 맞아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와 특별전,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1400년 전 화엄 정신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붓다회 청춘 인연 프로그램 절로 갈까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숲과 넓은 잔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심 자연사찰 부산 홍법사에서 참가자들은 불교 문화 체험과 연애 소통을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을 청춘 남녀들의 웃음과 설렘이 가득했던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불교 최대 순환이자 국가폭력의 상징인 12.7 법난이 올해로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의 아픔을 되새기고 치유와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추념의 장이 기념관이 들어서는 봉은사에서 열렸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12.7 법난 피해자 스님과 제가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LED 영단. 고온의 넋을 기리는 발화춤과 연불소리가 봉은사 미륵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법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96명.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병세 악화와 후유증으로 생존자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날의 아픔이 여전한 가운데 조계종이 어제 12.7 법난 45주년을 맞아 추념문화제를 열고 법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역사적 상처와 교훈입니다. 1980년 신군부가 동원한 3만여 군경이 5천여 법당을 군합발로 짓밟고 2,000명이 넘는 불교계 인사를 탄압한 12.7 법난. 당시의 기억만으로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피해자들은 법난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고문 행위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랜 세월로 흐려진 진실을 다시 마주하고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7 법난의 진실을 알리고 불교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은 사회정화 조치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국가폭력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분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12.7 법난 기념관이 들어설 봉은사도 법난의 진실을 밝히고 아픔을 치유하는 불사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 불사를 통해 법난의 아픔을 치유되고 굴곡진 우리 불교사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념 문화 공연에는 뮤지컬 갈라팀, 어소티드의 무대가 펼쳐지며 법난의 상처를 음악으로 위로했습니다. 45년 전 신군부의 탄압으로 한국 불교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12.7 법난. 불교계는 추모와 문화의 장으로 아픔을 어루만지며 치유와 화합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 모임 정법회가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법회는 어제 룸비니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에 실시될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의 혁신적 변화를 가늠할 시금석이자 한국 불교의 발전과 세계화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법회는 직선제 도입 여부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며 중앙종회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정법회는 직간선제의 장단점을 폭넓게 검토하고 현행 선거인단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종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법회는 현재 종단에서 추진 중인 징계자 사면 등 재반 행정 절차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사면은 충분한 시간과 객관적 사실 검증,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정법회는 이외에도 종언종법 개편을 위한 종단 구조의 혁신, 중장기 비전 정법 구현 3050 수립을 제시했습니다. 신라시대 화엄 사상의 대가로 부석사를 창건한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사상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대규모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학술대회와 특별전, 토크 콘서트와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1400년 전 화엄 정신의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불교의 화엄 사상을 전파하며 유네스코 산지성원 부석사를 남긴 의상대사. 우리나라 함종의 계조로 화엄 10차를 창건해 화엄 사상을 전파한 인물로 한국 불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힙니다. 부석사가 한없이 깊고 넓은 울림을 주제로 의상대사 1400주년을 기렸습니다. 높은 뜻을 되새기고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평화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의상대사께서 몸소 깨우치고 전하신 화엄의 깊은 가르침을 되새기며 앞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 기념 화엄 특별 전시회가 4개의 주제로 열려 의상대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그 정신이 깃든 불교 미술과 유물을 선보였습니다. 그 작은 저 벌레조차도 지옥에 있는 중생조차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그게 우리가 세상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게 화엄 세상인 것 같아요. 자연 스님이 진행한 의상 화엄 다르마 토크 콘서트와 화엄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정치를 더했습니다. 지난 23일 동양대학교에서 학술대회가 열려 의상대사의 사상과 부석사 유산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BTN 붓다회의 청춘 인연 프로그램 절로 갈까 열기가 수도권을 넘어 부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숲과 넓은 잔디가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심 자연사찰, 부산 홍법사에서 참가자들은 불교 문화체험과 연애소통을 배우며 새로운 인연을 맺었습니다. 가을 청춘 남녀들의 웃음과 설렘이 가득했던 현장,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주말, 도심 속 대표 사찰인 부산 홍법사에 청춘 남녀 20명이 모였습니다. BTN 붓다회의 청춘 남녀 인연 맺기 프로그램 절로 갈까가 지난 주말 수도권을 벗어나 처음으로 부산 홍법사에서 열렸습니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사찰에서 진심을 나누는 특별한 만남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런 만남의 장이 되고 인연의 장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불자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좀 많이 절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소개 시간. 처음엔 쑥스러움이 가득했지만 이내 환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단순한 만남을 넘어 연애 소통 능력을 키우는 실전 연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진솔한 대화 속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금세 친해집니다. 불교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기대가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젊은 불자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진 바로공양 체험에서는 사찰 음식의 소박함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배우며 불교 문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처음 해보는 경험이지만 참가자들은 음식을 받으며 조용히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번 홍법사 절로 갈까는 최종 4커플이 탄생했고 참가자 중 8명이 홍법사 신도로 등록하며 청년 포교의 가능성도 입증했습니다. 사찰의 고요함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인연.
불교 문화와 함께한 이번 청춘들의 만남이 서로에게 좋은 인연으로 또 불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비움 방생을 주제로 매년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수륙제를 올리고 있는 태고종 경기동부 교구 종무원. 올해는 스님들이 직접 하천변 환경 정화에 나서 진정한 방생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과 욕지를 떠도는 영혼을 달래기 위해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스님들이 여주시 대신섬에 모였습니다.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하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친 스님들. 본격적인 수륙제를 올리기 전 섬에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며 방생에 담긴 본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25일 봉행한 비움 방생 수륙문화 축제입니다. 서울권의 어떤 식수의 원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동부교구 스님들의 화합도 되고 또 생태계도 살리는 그런 어떤 자연 환경 보호 이런 차원에서 도량의 성중을 모시는 실현으로 문을 연 수륙제는 영가를 위한 대령과 관욕, 괴불이운의 수륙 작법까지 5시간에 걸쳐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스님을 중심으로 꾸려진 어산단은 모든 영가의 이고등락을 기원하며 불보살의 가호를 청하고 수륙제에 동참한 불자들은 법식이 된 음식을 공양 올리며 공덕주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무장을 깨치고 해탈을 얻어 고통을 여의고 행복과 피안의 세계로 함께 가고자 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잡힌 물고기를 놓아주기보다 의식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둔 이번 수륙제. 경기도와 서울 시민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환경정화 활동이 더해지면서 생태계를 살리자는 행사 취지가 더 부각됐습니다. 여기에 가수 송우주, 신혜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도 열려 불교의식과 문화 공연이 한데 어우러졌습니다. 불법이 중생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자비심이 우리나라 곳곳으로 널리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도민의 행복을 발언한 스님들의 적극적인 자비 행위, 자연은 물론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저술지 경북 군위 인각사가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제4회 삼국유사 한마당 음악회를 열고 지역민과 가을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일 삼국유사 한마당 음악회에는 은혜사 회주 돈명대종사, 조계종 화쟁위원장 정만대종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인각사 주지 호암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진열 군의군수와 주호영 국회 부의장 등 기관 단체당도 함께해 축하했습니다. 경북 도립국악단을 중심으로 한 국악 공연과 디제잉 유진 스님 등이 무대에 올라 흥겨운 시간을 연출했습니다. 앞서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41명의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강릉 보현사가 개산 1375주년을 맞아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는 산사천년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강원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650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고찰 강릉 보현사. 보현사가 지난 25일 개산 1375주년을 맞아 월정사 회주 현해대종사, 주지 정념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2025 보현사 산사 천년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5회를 맞은 천년문화제는 탄신대제를 통해 국민의 안녕과 지역의 평안을 기원하고 3대 화상 달해제로 선풍의 맥을 이어온 자장율사, 범일국사, 낭원대사를 기렸습니다. 오늘 산신제를 지내면서 우리 욕심을 조금 줄이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가수 김희진, 전유나, 강미연 등이 출연해 국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이며 참여 대중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감동을 전했습니다. 산사문화제를 통해서 우리의 본래심을 잘 한번 비춰보는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사행통하고 또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원력들이 잘 성취되는 그런 우리 강릉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산사문화제를 함께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고요. 이외에도 사찰 음식과 강릉 향토 음식 전시, 전통차와 중국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체험하며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성직자와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결성한 사단법인 국제종교연합이 UN 창설 80주년 기념 2025 국제평화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범어사 선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음악제에서 국제종교연합 이사장,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은 전쟁과 이념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며 종교를 초월해 평화의 기운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했습니다. 음악회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에서 각각 합창과 바이올린 연주, 중창단 공연 등을 선보이며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주 조계종 주지협의회와 직지사상연구회가 2025 직지신앙송대회 및 마음의 노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 청주 고인쇠 박물관에서 열린 직지신앙송대회와 마음의 노래 콘서트에서 회장 덕산 스님은 세계 기록 문화유산 직지의 위대한 사상을 널리 선양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도 직지 정신을 시와 음악이라는 예술 언어로 표현하고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 향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축사했습니다. 2025 직지 신앙송대회와 마음의 노래 콘서트는 양선사의 대승찬송 등 10여 편의 신앙송과 오강혁, 송우주 등이 출연해 직지를 주제로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천년고찰 아산 인취사가 시민을 위한 힐링 콘서트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산사음악회에는 새심사 주지 지혜스님, 오세현 아산시장, 홍성표 아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태정스님은 복잡하고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심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도 힘들었던 어려움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제1회 인취사 산사음악회는 아산시 여성풍물단을 시작으로 가수 김소유, 박현빈을 비롯해 퓨전 국악단 가현과 마곡사 합창단, 호국사 여시야문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땅끝 해남, 달마산 도솔암이 남학 산신을 위로하는 산신대제를 도솔봉 삼성각에서 봉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국태민안과 남도민 평안을 기원하며 올해 처음 봉행한 산신대제는 태고종 영산회 집전으로 산신기도를 봉행하고 1020명창의 국악공연과 서예 대가 봉은스님의 묵향 퍼포먼스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법조스님은 폐사나 다름없던 도솔암을 20여 년 불사로 법당과 삼성각 요사체를 갖춰 도량 정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도움 준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산신대제를 봉행하게 됐다고 인사했습니다. 땅끝 해남의 하늘끝 달마산 정상에 자리한 도솔암은 미황사를 창건한 신라 의조화상의 기도처로 바위에서 샘솟는 용담과 수려한 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암자입니다. 속초 영랑호 보광사와 불교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제6회 불교영화제를 진행했습니다. 25일 속초 메가박스 일관에서 진행된 제6회 불교영화제는 보광사 회주이자 불교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성문스님,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 박재식 감독, 스타제국 홍영호 대표이사 등과 지역 관람객이 함께했습니다. 영화제는 단편 영화 중 디데이, 늙은 면허, 지장, 안녕 안녕 총 4편을 선정해 시상하고 감독과의 대화, 김종만 배우와의 특별 대담과 함께 특별작 블라인드 스티치를 포함한 5편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성문 스님은 앞으로도 불교 영화제가 계속 발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제주 법화사 마야 합창단이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마야 합창단 정기 연주회
마야의 소리 울려 퍼지다는 1부 임마중꽃을 시작으로 4부 신묘장구 대다라니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주지 도성 스님은 모두의 마음이 이어지는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약천사 리틀붓다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한 공연은 월라사 주지 도종 스님과 약천사 주지 정수 스님 등 사부대 중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미소원과 부산불교환경연대가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참회 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4일 미소원 법당에서 부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도림사 주지 정찬 스님,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등이 참회 기도를 봉행하고 환경보호 실천을 발언했습니다. 안도 스님은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인류의 과오를 참회하는 자리로 부처님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환경보호 실천에 더욱 앞장서자고 당부했습니다. 미소원은 환경참회와 수자연과 참회기도 동참금 1,170만 원 전액을 부산불교 환경연대의 후원금으로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10월 28일 화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